자, 비트코인의 떡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들의 한숨소리가 제 귀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이것이 설레발을 친 자들의 최후인가? 화가 난 비트코인이 마구잡이로 내리꽂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과연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 대한민국 법률사무소 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무슨 김장, 배추 담그는 그런 회사 같은데요. 아무튼 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근법 시행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규제 내용이 아니라 규제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시행령에서 실명 계좌 발급 조건 등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특근법 시행 후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생사 여탈권을 은행이 쥐고 흔들 수가 있는데, 실명 계좌 발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계좌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이제 거래소들의 운명은 은행들에 달려있다. 그래서 은행들에게 또 샤바샤바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암호화폐 생태계에 갑질 문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이 갑질을 하는 그런 꼴같지 않은 꼴을 또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의해서 사람들 속을 뒤집는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근법, 이 특근법이 말이죠, 사실은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공분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금은 뜯겼지만은 제도화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저 역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적인 부분을 최대한 제외하고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정책 전문가는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보다는 이에 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시급히 필요해서 그 내용을 입법화했다.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갖췄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는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진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저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본받아가지고 신고 있는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은 그런 발언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세금을 뜯는 움직임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께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개미가 주식 및 채권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뜯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거래세를 제외하고 차익은 당연히 그 주식을 판 사람이 갖고 가게 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이 차익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개미를 말린 다음에 그 개미가 먹고 사는 그 밥까지 이제 뺏어 먹겠다라는 거죠. 이건 솔직히 입에서 쌍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암호화폐의 미래,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국은행 절대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는데요. 이번에 암호자산연구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꼴랑 한 명 뽑아요. 한 명 뽑는데 이 사람의 의무는 이렇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금융결제국에서 디지털 화폐 및 암호자산에 대한 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또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지급 결제 시스템 관련 연구를 맡게 된다. 혼자서 이거 다 해야 되는 건데요. 뭐 어느 정도 일이 바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것도 노동 착취 같이 될 것 같은데 노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 한국 서밋이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말은 뻔지르르한데요. 일단 참여하는 인사들을 한번 보시죠.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인사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역시나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이 중국 자본 들어오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자본 잘못 받았다가 난리 난 나라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여러 산업에 걸쳐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그냥 다시 중국으로 가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관영, 중국 중앙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블록체인 사기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올 들어 본토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6곳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또한 관련 부처가 7차례에 걸쳐서 203개 여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대 비은행 결제 기관을 통해서 제한한 관련 계정수가 10,000개에 달한다. 위챗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마케팅 미니 프로그램 및 공공 계정은 300개 정도가 폐쇄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그냥 막 조지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채굴업자들은 아직까지 건들고 있지 않단 말이죠.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일들이 진행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신탁을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 IDEG가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신탁을 출시했는데 이것의 수탁을 코인베이스가 맡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최근 2주 동안에 가장 큰 활약,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암호화폐들 중에, 알트코인들 중에 1등이 매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방송 올리자마자 그냥 냅다 밑으로 70% 정도를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내려다 꽂히자마자 다시 한번 98% 정도 상승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소심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주신 사람들 꽤 이득을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아무튼 매틱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 시세 급락. 이 매틱 측에서는 우리가 10월달에 풀었던 물량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발뺌을 딱 해주고 있고요. 바이낸스의 짜오짱펑 역시 우리도 개입하지 않았다. 원인을 조사 중이긴 한데 매틱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믿냐고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죠. 아주 그냥 개판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것 또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찰스 호스킨슨 내년에 자선 행사를 빙자한 현피를 앞두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보시면은 그루브를 탑니다. 몸을 빙글빙글 돌리죠. 이 돌고 도는 세상을 풍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난 음악 탤런트 잘 봤고요. 자, 그 다음엔 재밌는 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각 암호화폐별로 메인넷 출시라든지 여러가지 중요한 행사들을 정리한 표인데요. 보통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해당 암호화폐 가격들이 급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곤 하죠.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더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보통 메인넷, 예를 들어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은 3일 전에 이렇게 막 다 던진다라고 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알아보실 분들은 이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체인링크 관련된 파트너십 소식인데요. 체인링크가 이번에 앰플포스라는 회사와 함께 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앰플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망이 가득 찬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면역을 가지고 금과 같은 자연적 자원 같은 그런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하드웨어 원래 회사 레저사에서 레저 라이브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테조스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레저 월렛에 테조스를 들고 있으면은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테조스에 관련된 또 다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조스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기능이 빨리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 나이키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한 운동화 크립토킥스의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짝퉁을 차단하는 데 힘쓰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합니다. 조선 나이키, 중국의 인민 나이키 이런 거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약간 안 좋은 소식. 이 해커들이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정부 기관을 해킹해가지고 랜섬웨어를 깔고 비트코인 50개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10년 동안 모아놓은 파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정부도 지금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물어주지 않고 자력으로 복구를 해 나가는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소식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해시 파워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 그리고 전력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작업 증명 방식의 한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전력 수요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금융 관점의 파생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이 상품이 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력 문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채굴자들에게는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망한 나라의 대명사로 이제 꼽히게 되는 베네수엘라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50%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비트코인 대신에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달러가 흔들리게 되면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있는 비트코인입니다. 한때 7150불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7600달러 돌파 실패로 7000달러를 향한 하락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상승형 추세 아래로 떨어지면서 11월 25일 기록한 6개월 저점으로부터 조정 반등이 끝났음이 확인이 되었고, 상대 강도지수 RSI가 50 아래로 후퇴, 약세 영역에 재진입한 것도 비트코인의 향하방향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일본 기준으로 약세 아웃사이드 데이 캔들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이 패턴은 시장이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출발해서 부정적인 흐름을 탈 때 마감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은 많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7087달러가 붕괴가 되면은 65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코인데스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8000불 간다, 10,000불 간다, 조금만 떨어지면은 5000불 간다, 4000불 간다. 이 레파토리를 기억하고 계시죠?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네브라스칸 구너,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42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하면서 짝대기 찍찍 그어놨죠. 그 다음에 크립토 쥐새끼, 비트코인이 약세 플래그 패턴에 있다. 수주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4600달러까지 급락할 것. 그 다음에 콜드블러드 쉴러라는 분석가, 거래량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을 치지 못했다. 바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입량으로 하강 채널에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5000달러대 초반까지 비트코인이 잠재적인 매크로 바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어제 제가 공유를 했었던 켄터린 클라크, 곧 있으면은 비트코인 떡상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뉴스 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온 로그 성장 곡선에 따르면은 2024년 3월에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2028년에는 1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데이브 더 웨이브라는 분석가의 분석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아직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로 꽉꽉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는 하락을 했었고, 또한 그 다음으로 눌렸을 때는 크게 상승을 또 해줬었죠. 자, 지금 또 꽉꽉 눌러주고 있는 가운데 위로 튈까요, 아래로 튈까요? 이 비트코인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홀짝인지 맞춰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인데요. 여전히 비트파이넥스는 롱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나만 하나 계속해서 롱에 걸고 있죠. 남자답게 한 길만 파겠다. 비트맥스랑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워낙 비트파이넥스에서 몰빵을 많이 쳐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 롱이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도 지금 좀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과연 위로 쏠까요, 아래로 쏠까요? 지금 모양새를 봤을 때는 아래로 가지 싶은데, 그래도 전 저점이었던 6500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척 하면서 올리는 거, 저도 올라가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아, 정말 이 비트코인 하루하루 살떨리게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마법 매직쇼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이 새로운 과학 기술인가? 라고 했는데 거울이었어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아. 혹시 자네 비트맥스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 상황이 위태위태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면역이 되셔가지고 담담하게 이 시장을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보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디 이 광고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또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